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2025년도는 AI가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AI 관련된 학자들이 노벨상들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심지어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시기고요. 거기에 따른 성과들이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AI를 선두에서 끌고 가는 일론 머스크가 밀어주는 핵심적인 산업의 수혜주를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이 기업이 왜 절호의 기회가 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AI 시대의 리더는 원래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리더가 트럼프 그리고 그에 따른 머스크로 연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파급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샘 올트먼 CEO가 머스크와 갈등 관계 속에서 기피 인물로 낙인이 찍혔다라는 평가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오른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혹은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 CEO 등 세계의 주요 인물들과 트럼프 당선인이 통화할 때 함께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AI 차르 분야에서도 사실상 머스크의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AI에 대한 정책들, AI와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를 일론 머스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경쟁자인 올트먼 같은 경우에는 소외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트먼 CEO가 머스크 CEO가 계속 막다 보니까 트럼프가 주변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라 시도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AI 업계에서는 판도가 머스크 CEO에게 유리하게 기울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정계 역시도 XAI를 오픈 AI보다 선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일론 머스크가 AI에 대한 투자를 갑작스럽게 멈춰서 오픈 AI와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XAI가 시장의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난해 세운 AI 스타트업 기업인 XAI의 슈퍼컴퓨터 콜로서스에다가 엔비디아 칩 100만 개를 탑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콜로서스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그록을 만든 기업이죠. 슈퍼컴퓨터죠. 그동안 엔비디아가 이 콜로서스에다가 엔비디아의 GPU 10만 개를 연결해서 클러스터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10만 개를 20만 개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만 개를 탑재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 대비 10배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AI 분야에서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XAI의 확장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멤피스에다가 사업장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AI 분야에서는 사실 이 XAI가 완벽한 후발주자가 맞긴 합니다. 하지만 AI의 대세가 된 만큼 향후에 일론 머스크의 AI 투자 방향이 AI에 대한 트렌드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픈 AI가 음성 채팅에 대한 내용들을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음성 채팅 관련된 종목들이 막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2025년도에는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고 있는 AI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AI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기술이 있죠. 바로 게임 분야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XAI가 AI 게임 스튜디오를 시작해서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아블로 4라는 게임을 굉장히 즐겨하는 유저로도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미국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올해 10월 18일부터 게임 산업에 뛰어들 것을 암시했습니다. 즉 대선에서 이기고 AI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게임 좀 해볼까라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우리는 게임 산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거대 기업이 소유한 게임 개발사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태계를 비판했고요. 실질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하는 게임 개발사를 설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생 개발사인 XAI를 홍보하려는 의도를 담은 노이즈 마케팅이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노이즈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트럼프 시대에 핵심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XAI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만 얘기해도 충분히 이슈가 됩니다. 즉 앞으로 AI로 인해서 게임 생태계 자체가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도대체 왜 게임 분야고 게임 분야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엔비디아에 대한 GPU를 많이 받는 건 좋겠는데 그 AI를 통해서 게임 산업이 과연 커질까?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무슨 회사예요? AI 열풍에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회사가 됐지만 엔비디아의 몸값이 왜 올랐어요? 원래 게임 그래픽 회사로 승승장구를 하다가 AI 기업으로 선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게임 그래픽 회사입니다. 게임 그래픽 카드 회사로 시작을 해서 AI 플랫폼 회사로 사업의 확장력을 보여준 만큼 게임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그래픽 카드 분야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CPU 분야에서는 인텔이 꽉 잡고 있었죠. AI는 맵 생성부터 캐릭터에 대한 모델링, 텍스처 제작 등 이제 게임 분야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작업 자체를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고요. AI 그리고 GPU를 통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게임 분야를 진입하기가 굉장히 기존보다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기존에는 거대한 게임사가 막대한 자금력을 쏟아붓고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게임 개발을 해왔다면은 지금은 AI를 통해서 그 전보다 물론 확 그 기준점 자체가 확 떨어지지 않겠지만 기존보다는 조금 낮아진 이 문턱이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는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의 코드도 분석을 하고 오류나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해서 품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그렇다면은 국내 게임사들은 뭐 하고 있냐? 국내 게임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진출하고 있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론 머스크가 한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지르는 게 아니라 게임 업계도 이미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NC소프트는 이번에 중소형 오픈소스 모델인 바르코 비전과 한국어 멀티모달 벤치마크 5종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 기업의 경우에는 이미지 상세 설명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콘텐츠에 대한 제작 시간을 단축시키고요.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는 등 기획 업무에 도움을 줍니다. 즉 결과적으로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AI 도입으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2025년도 중으로 중소형 게임사나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나서면서 AI를 통한 효율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당장 다른 기업들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개발이 이미 진보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진출이 사실 허황된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전복 분야를 오디오, 비디오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분야를 본다고 했을 때 사실 게임 분야만 보기에는 조금 작은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게임이 개발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그 게임에 들어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봐야 되는데 단순히 이 기업, 이 게임 기술력에 들어가는 기업이 단순히 게임에만 기술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쪽, 미디어 쪽에도 기술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게임 엔진이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추세가 확산이 되면서 특히 영상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해지냐?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CG나 아니면 VFX, 즉 우리가 게임에서 이 인물들을 볼 때 마우스로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사람의 앞과 뒤를 보잖아요. 즉 그 기술 자체가 카메라로 사람을 찍었을 때 그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프리비즈를 만들 때 게임 엔진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본 촬영할 때도 배경을 거대한 LED 디스플레이를 배경으로 하면서 카메라의 움직임과 연동해서 CG 속에 있는 듯한 VFX도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VFX가 쉽게 말해서 촬영한 이 영상 본에다가 CG 같은 걸 엎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아이언맨이나 혹은 이제 엔드게임, 즉 어벤져스 시리즈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인물들, 토니 스타크나 뭐 이런 인물들이 실질적으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쫄쫄이옷 같은 걸 입고 모션을 취하면은 거기에다가 디지털 그래픽을 합성시켜서 괴물도 만들고 건물도 무너뜨리는 그런 기술인데 이 기술 자체가 영상에서도 쓰이고 게임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메타나 애플에서도 XR과 관련된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 XR 관련 앱, 게임 개발 분야에서도 게임 엔진 플랫폼 업체와 협업을 진행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VFX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VFX랑 CG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VFX 같은 경우에는 실사 영상의 추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벤져스나 아니면은 뭐 아이언맨 이런 우리나라 영어로 따지면은 이제 시리즈로 보면 오징어 게임, 실질적으로 오징어 게임 1에서 막 미국에 있는 시상식에서 VFX 기술에 대한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기술들 자체가 VFX고요. CG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100% 디지털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뭐 토이스토리나 겨울왕국 그런 이 애니메이션 같은 류들이 보통 100% CG로 이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VFX 기술을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데 심지어 12월 연말에 뭐가 있죠? 연말에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 2도 VFX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향후에 게임, 영상 분야에서 핵심 기술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사용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단기 시세가 빠르게 나와줄 수 있는 기업은 바로 M83입니다. M83은 CG나 VFX 기술을 기반으로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VFX를 활용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주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게 핵심이겠죠. 엔비디아가 게임 그래픽카드에서 AI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확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성장률이 높게 나옵니다. 심지어 M83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차세대 감독이 제작하는 SF 블록버스터 영화의 메인 VFX 제작사로 선정이 되면서 중국 시장 진출까지 본격화가 됩니다. 성하인몽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해당 영화의 VFX 제작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기업과 대규모 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실가명 콘텐츠 제작도 협력 논의 중에 있는데 현재 M83이 국내 시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즉 주변 국가에 대한 수출로 기술을 확장시키고 있는 만큼 향후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사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